네, 개장이 바짝 임박했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보분석관 한 번 더 모셨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이 오늘 또 도움 주시기 위해서 같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창환 본부장부터 개장 전 포인트. 오늘 뭐 누리호 이슈가 사실 주된 건데 좀 첨언을 해주시고 풀이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전거래일에 이제 누리호 발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일단 우리 이제 기술만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봤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항공우주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눌려 있었던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모멘텀이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의 이런 상승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분출한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이벤트에 따라서 빠르게 좀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이에 따라서 좀 같이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제 꿈을 키울 수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가능하긴 한데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때 일단 그 부분을 좀 챙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원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섬유 의료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이라든지 최근에 새롭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워낙 이벤트가 특히나 많은 상황일 때는 좀 이런 이슈나 테마가 사실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뭐 길어야 일주일 정도 가기 때문에 거래일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장이 또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 대응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친환경이라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이제 대체 투자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부각되는 것들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엔터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별에 대한 이런 순환매 큰 흐름은 세 가지 꼭지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관련된 안에 부분에서 이제 또 섹터나 테마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시고 대장주랑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단기 트레이딩에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쫓아서 하기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쇼핑 시즌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다가오는 부분들 조금 약간의 좀 운용 기간을 잡아야 되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좀 잡아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선별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대응하시기에 굉장히 좀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 자체는 이제 코스피 2,910선 그리고 코스닥 956선 좀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박스피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방만 지지가 됐을 때는 박스권 흐름들에 대한 움직임들 충분히 좀 지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정확히 맞추셨네요. 자, 문 열고 들어갑니다. 개장 준비하죠. 매일경제TV가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10월 22일 금요일 국내 금융시장 문 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하창환 본부장이 쭉 개장 전에 포인트를 정해진 시간에 짧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만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자, 누리호 일단 미완의 꿈이지만 내년 5월에 다시 2차 시도가 있죠. 이제 시작이다라는 기분으로 너무 시세에 연연하지 마시고 국민 주식 만들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한번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자, 일단 환율 문 열었습니다. 2원 상승 정도 됩니다. 1179원, 1180원 트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가 잠재되어 있긴 한데 오프닝 때 설명드렸듯이 헝다그룹 사태는 일단 달러채의 디폴트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디폴트 선언이 될 수 있겠고 그 뒤에 중국의 이제 정부 측에서 아마 좀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오늘 장중에는 그 재료를 녹일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좀 반영하겠죠. 코스피는 그래서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약보합 정도 출발을 했고요. 외국인들도 일단은 관망은 좀 할 것 같습니다만 사는 건 또 사들이겠죠. 삼성 SDI는 외국인 순매수 시작됐고요. 23억 원입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 순매수 23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SKC, SK텔레콤, 기아, LG유플러스, 우리금융지주,
키다리 스튜디오, 뭐 개별주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엿보이네요. 자, 그리고 밖에 또 언제 추가 붙여주셔야 되는데 정경민 사장. 뭐 요즘 보시면 거래 대금이 하루 이제 21조, 22조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좀 큰 폭의 하락에서 아직은 뭐 100%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수급이 좀 반영되어 있는 이제 거래 대금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되게 애매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안도와 안심 사이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렸는데 안도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큰 하락은 없겠습니다만 안심하고 풀베팅을 할 만한 이제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는 게 좀 시장도 굉장히 좀 애매하게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기관과 외국인 오늘 현물은 거의 순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기관이 134억 그리고 외국인이 73억 순매도 출발하고 있고요. 외국 코스닥 쪽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5억, 74억 순매도 역시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거래소 쪽은 프로그램 상황이 나름 뭐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각각 260억, 82억 프로그램도 순매도 출발을 좀 하고 있고 선물은 딱 붙어 있습니다. 거의 네. 이론가에서 좀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쎄요 뭐 큰 이슈가 될지 아닐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역시 이제 중화권 아시아 시장은 그 헝다 이슈에서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고요. 외국인도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분위기가 시장에 그대로 좀 녹아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00위권 뭐 약간 이제 직감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매도세가 좀 우세한 이제 이런 좀 출발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어제 네. 좀 테슬라 얘기에 좀 부러졌다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던 이제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제 이 누리호 관련된 이제 그런 발사체 관련된 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강세가 나왔었던 이제 뭐 메타버스와 게임, 뭐 NFT 뭐 관련된 뭐 이런 또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요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좀 봐지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조금 어제에 이어서 좀 하락은 출발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낙폭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좀 조정세에 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도 좀 일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쉬운 거는 누리호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약세인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개장 초반이니까 어제 시간에서 급등했던 부분은 성공 단계까지 쭉 간다라는 보도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뭐 3단 분리 뭐 네, 이때까지 나오고 시간에 끝나버렸거든요. 거의 제한폭까지 갔었죠. 그게 이제 뭐 오늘 몇십만 매물로 개장 초반에는 나오는 것 같고 네, 네. 장이 흘러갈수록 좀 낙폭은 줄이지 않겠는가. 뭐 회사가 어떤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친 건 네,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너무 들여다보고 계시면은 속상하니까 시세는 잠시 그 우주항공 쪽은 이제 내년 쪽을 좀 바라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5월 정도 봐야 될 것 네. 같네요. 네. 자, 그 정도? 네, 그리고 네. 뭐 하나 또 첨언을 드리자면 오늘도 뭐 메타버스 관련된 뭐 ETF 관련된 수급 유입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 뭐 NFT 관련된 종목들, 뭐 다날, 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뭐 컨텐츠. 예, 콘텐츠, 뭐 미스터 블루 같이 이제 웹툰도 있고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거리들이 계속 이렇게 중첩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오늘 그 지리산 네. 그게 이제 몇 프로의 이제 그 뭐죠 개장이 아니라 뭐죠 그 개시를 할지 그게 또 좀 요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좀 지표가 누리호만큼이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드라마에서 있으니까 이제 네 오늘 뭐 쏟던 그게 거고. 어느 정도의 시청률을 보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까지 네.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은 뭐 개장 포인트보다는 종목으로 주세요. 종목. 일단은 뭐 이제 종목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뭐 대형 포장 같은 이제 포장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홀딩스 같은 연말이니까 이제 쇼핑 시즌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네, 이제 쇼핑 시즌에 대한 이런 대란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런 온라인에 대한 이런 배송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다소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뭐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군들부터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뭐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컴투스가 인수했죠?
그렇죠. 네, 이 컴투스와 뮤직 스튜디오. 그렇죠. 그런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이라든지 CG라든지 이런 앞으로 OTT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발전이 될 때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와 두 종목이 사실 이제 VFX 관련된 부분에선 대장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OTT에 대한 이런 경쟁 심화 그리고 곧 디즈니 플러스가 또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그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계속적으로 좀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다날이 조금 세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런 미디어 콘텐츠 쪽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원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속적으로 좀 시세가 같이 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개별적인 또 부분들을 보셨을 때는 특징적인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게 좀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쪽도 조금은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곡물 관련된 팜스토리도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이 또 움직이게 됐을 때는 또 대북주 최근에 또 한 번 좀 움직였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도 체크를 일단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달래니까요. 네.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조금 느리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 뭐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든지 뭐 제이 콘텐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이제 컨텐츠들의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를 돌파를 해서 이제 고점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후발로 좀 가고 있는데 일단 지리산 방영이 좀 임박을 했고 제작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벤트가 충분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 론칭에 대한 이런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2년까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상반기에는 이런 뭐 대작에 대한 그런 흐름들도 없었고 텐트폴 작품들도 좀 없었는데 이런 이연된 수요들이 이제 내년 초부터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OTT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이제 제공을 하느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덩치가 워낙 크고 또 국내 또 1위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작품 수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OCN이라든지 기타 이런 슬롯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좀 채워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 있지 않았던 이런 텐트폴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좀 흥행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나왔고 사실 이제 지리산도 어떻게 보면 텐트폴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또 드라마이다 보니까 이 방영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오징어 게임처럼 또 시세가 한 번 더 붙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섹터의 전반적인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후발로서 이제 쫓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리산이라는 그런 큰 이벤트 앞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었던 그런 부담감들을 좀 덜어낸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충분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말씀이 빠르시구나, 조금. 네. 하여튼 짧게 리듬을 잘 타야 돼. 하창원 본부장님. 포인트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게 제작 환경이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CP라고 하는 칩 프로듀서가 네. 이 그림을 그려가서 쫙 설계하는 이게 굉장히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네. 그래서 매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정윤 차장은 아까 개장 전 포인트, 오늘 시장의 포인트 못 하신 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뭐 한 시간을 어떻게 맞춰드릴까요? 1분? 2분?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세요. 네. 예, 그러면 뭐 지금 그래서 이제 P2E가 뭐냐?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NFT랑 게임하고 연동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죠. 그 짧은 한 2, 3분, 1, 2분 안에 이거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 또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해가지고 전달시켜 드리는 게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고 들어요. 그래서 뭐 좀 쉽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게임은 약간 좀 엔조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했다라고 좀 한다면 이제는 좀 돈벌이로 게임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쏙쏙 늘어나고 있고 그거를 이제 P2E 그러니까는 Play to Earn이라고 이제 지칭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이미 게임은 사실상 특히 MMORPG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 이상이 메타버스 개념하고 비슷해요. 나의 캐릭터를 녹여내서 거기에 이제 뭐 아이템 사가지고 중무장 해가지고 뭐 싸움하고 패싸움하고 뭐 점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뤘었는데 역시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IP, 인지도가 높은 게임들 있잖아요. 뭐 리니지, 뮤, 미르, 서머너즈 워, 배틀그라운드, 쿠키런 뭐 이런 굉장히 높은 그 인지도를 갖고 있는 IP를 갖고 있는 게임사들의 그런 가치가 좀 재평가되는 그런 느낌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가는 것 같고 웹툰이나 엔터 같이 이제 일정 활동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활동을 했을 때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뭐 NFT를 획득할 수 있는 그거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돈과 연결, 암호화폐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져갈 그런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와 있고요. 좀 종목들로 보면은 뭐 위메이드는 근데 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어떤 그런 재료가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장 막판까지 큰 폭의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네. 저는 지난주에 탑픽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컴투스도 굉장히 여기에 좀 위메이드 미르 그거 아니에요? 코인? 그렇죠. 뭐 그건데 그거 말고 또 예 다른 요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인 거래소 지분 취득? 수학? 네, 뭐 그런 가능성이 좀 놓여 있죠. 근데 그거를 좀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제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재료보다는 숨어 있는 재료가 훨씬 더 많이 좀 놓여 있지 않나 좀 펄어비스는 생각이 그거 아니에요? 들고. 도깨비? 메타버스 게임인가요? 근데 그게 2023년 예정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23년? 빠르면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좀 올라오고 있는 재료라고 보면은 이제 그 판호 받은 중국 쪽에 어떤 좀 이제 곧 론칭되는 그런 것만 좀 뭐 겉으로는 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NFT 연관된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는 아직 신작 게임은 조금 남았어요. 이제 붉은 사막 또 도깨비 이런 거는 아직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면서 플랫폼도 있고 IP도 있는 게 카카오 게임즈다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탑픽으로 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까지 세게 올라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마 좀 실적 예측치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하이브 쪽은 지금 뭐 30만 원 초중반을 계속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데 네. 아마 요 그 임계점을 좀 넓게 돌파하는 시점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시장 중심이 저쪽이니까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뭐 크게 다칠 일은 없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또.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 이제 IP와 NFT와 나름 블록체인과 게임 뭐 전문가잖아요. 근데 네, 좀 다친 게 있어가지고 네, 상처가 있잖아요. 네, 아프네요. 또 네네. 오래간만에 상처는 딛고 일어서는 게 또.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시면 일어설 수 있고. 하창원 본부장 오늘 첫 함께 해주셨는데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네. 두 분 개장 전후 함께 해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그다음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